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는 지금은 고향 땅인 부모님 고향 땅인 해남에서 부모님하고 살면서 요즘은 그냥 엄마가 해준 밥 먹는데 서울에 부모님이 계시는 서울이 고향인 서울러들, 서울이 고향인 서울에 사는 자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이라도 많은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이 결혼을 해서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공유합니다. 물론 저도 아직 노총각입니다. 노총각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전수를 할 거예요. 저같이 이런 해남 깡시골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흔히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단칸방에서 원룸에서 사는 게 힘들지 않냐 그러는데, 그런 건 특별히 힘들지 않아요. 근데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순간 가장 어려운 거는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거는 끼니예요. 끼니. 지방에서 이런 해남이나 지방에서, 저 같은 해남에서나 지방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해준 밥만 먹다가 고등학교 딱 졸업하는 순간 이제 해남 사람들은 전부 다 유학이거든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는 순간 이제 다 유학이에요, 애들이. 근데 저희 같은 지방 사람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순간부터 이제 부모님과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부모님과 떨어진 순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끼니를 해결하는 겁니다. 끼니를. 근데 서울에 있는 서울이 고향인 서울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취약한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짜고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고민이 끼니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끼니를 해결하는 일. 단순히 돈만 가지고 끼니를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있으면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의 자원은 돼요.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일 뿐이지, 끼니를 해결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요리의 기본을 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요리의 기본. 날마다 사 먹을 수가 없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서울이 고향인 30이 넘고 40이 넘어서도 엄마 아빠가 해준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하나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저도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저같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면요, 밥통에다가 밥을 안 치잖아요. 그 밥통에다가 밥을 안 치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살림하는 어머니들이 날마다 이렇게 하얀색 따뜻한 밥을 밥상에 올리는 것도요, 어마어마한 내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밥통에다가 밥을 안 치는 순간, 밥이 딱 된 순간요, 그 밥통에 있는 밥을 오늘 하루 다 먹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꼭 그 밥통에다가 밥을 안 친 다음에 식사할 것만 먼저 딱 담아놓고 나머지 밥들은 전부 아이스팩이나 비닐팩에 담아서 락앤락 팩이나 비닐팩에 담아서 냉동실에 꼭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은 밥통에 있는 밥은 정확하게 이틀이 지나기 시작하면요, 밥이 노랗게 산패가 됩니다. 밥이 노랗게 산패가 되면서 쉽게 말해서 밥이 쉬어버려요. 밥이 신내가 나요. 밥통에다가 밥을 안 쳐놓고 3일만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밥은 쉬어버려요. 그 신밥을 버리지 못하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또 밥을 해놓고 음식물 쓰레기 버린다 시고 또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상식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밥을 해주는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에게는 상식이지만,
서울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날마다 하는 게 이거예요. 밥통에다 밥 안 쳐서, 암족솥에 밥 안 쳐서 락앤락에다가 담고 비닐팩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해 놓고 그때 먹을 만치만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울에 사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퇴근하고 나서 아침밥이나 저녁밥에 그렇게 따뜻한, 그렇게 신내 나지 않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뭐 백종원 같이 이렇게 고급 레시피는 설명해 줄 수 없지만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사잖아요. 삼겹살을 사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고는 한 번씩 이렇게 캠핑 가서 숯불에다 구워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고기를 날마다 후라이팬에 구워 먹게 여러분들이 다짜고짜 결혼해서 이제 고기를 먹잖아요. 그럼 고기를 날마다 후라이팬에 그냥 간단하게 구워 먹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이지 고기를 먹는 재미도 못 느끼고 물립니다. 이제 그럴 때는 삶아 먹기도 하고 찌개를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게, 고기는 절대 물로 씻는 거 아닙니다. 고기를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사서 뭐 핏물 제거한답시고 물로 수돗물에다가 헹구면 안 돼요. 고기라는,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고기라는 거는 단백질 덩어리라 수돗물이 들어가는 순간 산패됩니다. 수돗물로 씻은 고기들은 시골 말로 노랑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사서, 닭고기를 사서 이렇게 뜬금없이 고기 팩에 핏물이 섞여 있다고 그걸 수돗물로 씻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순간 노랑내 나는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환장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닭고기 같은 경우는 핏물을 제거하면은 조금 더 잡내가 적어지긴 해요. 잡내가 적어지긴 하는데, 닭고기 같은 경우는 오래 삶을수록 닭고기는 그 닭고기 특유의 그 닭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닭고기를 요리할 때는 그때 먹을 만치만 조리해서 먹고 그때 폐기해야 됩니다. 닭고기를 하루 이틀 3일 내내 그렇게 끓여버리잖아요. 닭고기는 한순간에 맛이 변질돼 버려서 노랑내가 나서 먹지 못합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소고기 절대 수돗물로 씻으면 안 되고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지방이 좀 껴있는 소고기를 사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고기 미역국을 끓인다 하잖아요. 소고기 미역국을 끓일 때는 미역을 먼저 물에 불려야 됩니다. 미역을 먼저 물에 불리고, 그리고 나서 참기름으로 미역을 볶아서도 안 되고, 그 소고기를 먼저 후라이팬에 소고기를 볶은 다음에 그 소고기 기름과 소고기와 같이 미역을 투하해서 볶아야 돼요. 그리고 쌀뜨물을 사용할 때는요, 쌀뜨물은 신맛이 납니다. 쌀뜨물은 산미가 있거든요. 쌀뜨물은 김치찌개, 된장찌개에만 쓰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에는 쌀뜨물을 쓰면 유리한데, 미역국에는 쌀뜨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미역국에는 절대 쌀뜨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신맛이 나서 미역국이 배려버려요. 미역국에는 건새우를 볶던가, 그리고 미역국을 끓일 때는 미역을 꼭 볶아야 돼요. 미역을 볶아서 미역의 잡내를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라든가 육수를 투하해서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날마다 구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삶아 먹을 때도 있잖아요.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소고기를 삶을 때는 약재라든가 이런 재료가 없을 때는 쌍화탕을 넣어서 같이 끓이던가, 쌍화탕이 없으면은 맥심 프림 있죠. 맥심 커피 믹스를 한 2봉 타서 삶으면은 잡내가 다 사라져요. 제가 이런 레시피를 왜 얘기하냐면은 이게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 이런 기본적인 상식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끼니를 해결하는 일. 자식 새끼가 자식을 낳지 않고 아직 자식 새끼가 없다 해도, 내 자식이 없다 해도 남편과 부인이 한 끼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끼니를 해결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내공이 필요한 일이에요. 저같이 지방에서 상경에서 올라가서 이미 20대 때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서울이 고향인 아직까지도 마흔이 다 돼서도 부모님이 해준 밥, 어머니가 해준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다른 이유는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꼭 이런 상식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미역국을 끓일 때 어떻게 해야 잡내가 없어지는지, 건새우 미역국을 만들 때는 새우를 먼저 했는지 미역을 먼저 했는지, 소고기 미역국을 끓일 때는 소고기를 어느 정도 볶아야 되는지, 소고기를 먼저 볶는지 미역을 먼저 볶는지 물을 먼저 했는지. 미역국 하나 끓일 때도요, 미역을 볶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물에다가 투하해서 끓이잖아요. 그 니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와이프든 남편이든 그냥 결혼하자마자 그냥 한도 끝도 없이 하루 이틀이야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먹지, 한도 끝도 없이 환장합니다. 그 날마다 그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그 곤욕이 없거든요. 하루 이틀이야 그냥 눈에 콩깍지가 꼈으니까 내 와이프가 해준 음식이니까 먹지, 그 맛없는 음식 억지로 꾸역꾸역 삼키려고 하면 환장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고, 여자가 못하면 남자라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고, 요리라는 거는 화학이고 과학입니다. 순서라는 게 있어요. 미역을 먼저 넣어야 되는지, 육수를 먼저 넣어야 되는지, 고기를 먼저 넣어야 되는지, 또 고기를 열 때는 볶아서 넣어야 되는지, 그냥 넣어야 되는지, 또 기름에 볶을 때는 참기름으로 볶으면은 참기름은 발화점이 높아서 바로 타버려요. 그럼 미역까지 같이 타버리거든요. 참기름으로 볶아야 돼. 참기름으로 볶을 게 있다고. 참기름은 향을 두르는 거지 볶는 용이 아니기 때문에, 향을 입힌다시고 참기름으로 미역을 볶고 소고기를 볶잖아요. 그럼 발화점이 높아서 고기가 다 타버린다고 탄맛만 나요. 들기름으로 볶아야 돼. 그럴 때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섞어서 볶고, 참기름 향을 내고 싶으면은 참기름 한 숟갈에 올리브유나 식용유를 섞어서 볶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끼 끼니를 해결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배달 음식 사 먹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지, 그것도 질립니다. 배달 음식이라는 거는, 식당에서 파는 음식이라는 거는 MSG로 맛을 내는 음식들이 대부분이라, MSG를 계속 먹다 보면 물려서 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거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참치액젓 한 숟갈을 넣어서 끓일 줄 알아야 되고, 응? 예를 들어서 너무 느끼한 맛이 많이 난다 그러면 식초를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 식초, 참기름, 참치액젓 이런 것들을, 그 버터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결혼한 순간 끼니 걱정을 하는 게, 끼니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날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날마다 하고 있는 일이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가 다 해주니까 따뜻한 밥 먹고 맛있는 밥 먹고 좋은 반찬 먹지,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진짜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끼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요리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썰을 풉니다. 근데 이런 요리에 대한 레시피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별의별 사연이 다 있습니다. 밥통에다가 밥을 안 쳐놓고 3일 정도 지나가지고 밥이 쉬어버려가지고 버릴 수는 없고 돈은 없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수돗물 타가지고 김치 말아먹고 기안팔사가 하는 행동 그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사람이 끼니를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끼니를 해결하는 연습을 미리미리 하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